자, 뭐 느껴야 되냐? 연계율 체감하시면 됩니다. 뭐가 나왔어요? 정수정돈 나왔어요. 최근에 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거와 연결해서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뭐까지 떠올리시면 좋을까요? 홍계월전까지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이미지에서 두 가지, 이 두 이미지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남장 모티프. 즉, 여성 화자이지만 남장으로 하면서 어긋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분담 소설. 전쟁 벌어지는 거. 영웅, 플러스 이제 영웅 소설. 요 이미지를 가지고 읽었어야 되는 이제 고전이었다. 근데 요즘 문학, 이번에 문학이 나오면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문학을 읽는 거지만 주관성보다 여러분들 제가 감정을 엄청 강조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감정보다 팩트가 훨씬 더 세졌어요. 시도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나 소설에서 감정보다 이 객관성이 훨씬 더 부각됐거든요. 훨씬 더 비문학적으로 됐어요. 객관적 작업이 훨씬 더 커졌거든요. 옛날에는 얘가 감정이 슬프냐 외롭냐가 포인트였다면 요즘은 그 외로운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얘가 맞냐?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바뀌었다고 보는데, 네, 두 개 다 원래 같이 나왔었는데 이제 비중이 이쪽이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가봅시다. 정수전선. 이때 예부 일단 어디부터 봐요? 보기부터 봅시다. 제발 보기부터 봐. 21번.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의 덕목을 지녀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입니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향성을 글 다 볼 필요 없다. 그리고 무조건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풀어야 된다. 라는 관점의 선생님이면 이거를 4번을 읽으면서 그냥 풀릴 수 있어요. 4번 봐봐. 장현을 징계한 일로 심사가 답답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장현을 징계한 일로 답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나는 징계를 한 이유가 뭐예요? 얘를 법적으로 때려버린 거야. 그럼 내가 법적으로 하려면 여기서 당당해야 되는 거야. 얘가 심란했던 이유는 뭘까? 시어머니랑 싸울까 봐. 가정에서 또 개판 날까 봐. 그럼 이건 공적인 영역이에요?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개인적인 영역이란 말이야. 그럼 4번 이거 안 키워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할 수 있는 요령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애초에 구조를 나눠줬잖아. A, B, C로 나눠줬지. 그럼 A로 얘기를 했을 때 B, C일까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기반이고. 하지만 이제 글감으로 한번 가보죠. 아니 고전을 안 읽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팩트체크 문제가 요즘 다 많아지기 때문에. 기준을 좀 볼게요. 이때 예부상서 진량을 황제가 가장 총애하시니 진량이 의기양양하고 교만방자하는지라 벌써 끝났어요. 지금 너무나 전형성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가장 먼저 뭐가 등장해? 황제가 등장하고요. 여기 사이드에 누가 등장합니까? 진량이 등장해요. 야, 이거 진짜 긍정적인 사람인데 부정적인 성향이야. 부정적인 사람이야. 왜? 서술을 보세요. 교만방자하니까. 얘 포지션이 뭐게요? 간신이에요. 항상 주인공을 힘들게 만드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인공이나 주인공 아버지는 어떨까요? 충신이겠죠. 맨날 얘네들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귀양 가겠죠. 그러면서 영웅 소설의 첫 번째 시련인 가족의 해체가 여기서 등장하겠지. 당연한 얘기야. 정상서 일찍이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인지하고 있네요. 황제에게 관해대 황제 동시 그렇다고 하지 않으심에 진량이 이 일을 알고 정상서를 헤아려 하더라. 차시 이때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는데 마침 정상서가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하지 못하였더니 황제 만조백관에게 묻더러 정상서의 병이 어떠하느뇨? 하고 사관을 보내려 하시니 진량이 나아가 정상서는 가약한 사람이라 쭉 다 뭐예요? 조회에 불참한 이유가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상서 배치하시고 이렇게 모함.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귀양 가겠지. 살이 당하겠지. 뻔하잖아요. 그 다음 황제 대경하여 감정 나왔죠? 깜짝 놀라서 처벌하여 하시거늘 중관이 아르길
정상서의 죄에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볼로 다스리옵니까? 여기서 뭐 동그라미 쳐야 돼? 중간 동그라미 쳐야 돼. 우리 저번 6월 문제 기억나요? 6월 문제? 황제가 개빡쳐서 했을 때 야 너 가둬! 라고 했을 때 뭐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벌기시는 건 괜찮은데 얘 신랑되잖아요. 그럼 조금 참아주세요. 얘네들의 말을 들었니 안 들었는지를 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이라는 포지션 나왔을 때 얘가 얘 편인지를 구분하는 건 기출을 기반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고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적인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 거지. 명백하지도 않는데 왜 가다 놓으시려고 하십니까? 황제 듣지 않고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절강의 귀양을 정하시니 공간 나왔어요. 중간이 명을 듣고 정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명을 전하니 상서가 크게 울며 감정 나왔죠. 내 일찍 구군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업을 입어 소인 간신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칼을 빼서 서한을 치며 말하기를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하며 눈물을 흘리니 부인은 애원통도하고 친척 노복들이 다 서러워하더라. 그래서 부인들 있고 여기 부인도 나오고 이제 노복들도 나오고. 근데 얘네들이 다 슬퍼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긍정적인 인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얘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관이 재촉하며 말하길 황명이 급하니 수의 행장을 차리소서. 정상서가 일변 행장을 준비하여 부인더러 말하기를 나는 천만노의 귀양 가거니와 부인은 여하를 데리고 조상제사를 받들어 길이 무탈하소서. 여하 동그라미 쳐야겠지. 여기 사이에 누가 있어? 뭐 나와? 여하가 나오고. 얘가 누구예요? 우리 수정이죠. 정수정에서 이제 수정이가 등장하죠. 그래서 1차 실현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고 하고 즉시 발행할세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더라. 부정. 정상서 여러 날 만에 귀양지에 이르니 공간 여기서부터 귀양지예요. 여기서부터 귀양지인 거야. 호흡을 귀양지에 진상 서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돼. 그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야, 공간의 이동, 시간의 이동이 요번 시험지에서도 엄청 중요했어. 네. 절경만호가 관사를 깨끗이 하고 정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그래서 절강만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한테 되게 호의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긍정적이다. 벼슬 이름이요. 차설 이때 정상서가 적거한 이후로 슬픔을 머금고 세월을 보내더니 석 달 만에 호련 득병하여 마침내 세상을 연결하니 죽어버리니 적강만호가 슬퍼 놀라 황제께 장계로 보고하고 심지어 A를 잡아놨잖아. 자 봐봐. 고전소설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정보가 중요해. 정보. 그래서 이 만호가 황제한테 보고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있겠니? 어떤 내용이 있겠어? 진상서가 죽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 얘를 기준으로 황제가 인지 비인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셨어야 되고 그리고 징기로 보고하고 부인께 기별하는데 그래서 얘가 또 이 부인한테도 기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인지를 하게 됐다.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정상서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1일 문득 시비 고하되 절강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학원을 부인이 급히 불러 물으니 정상서께서 결세했습니다. 부인과 정수정이 이 말을 듣고 한 마리 소리를 내며 혼절하니 창왕망조하여 감진이 구하고 눈물이 비오듯 하더라. 아빠가 죽었으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슬프다라는 감정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남장을 한 정수정은 생략됐죠. 당연히 이제 부인도 죽어요. 여기도 이제 같이 따라서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얘가 혼자 내서 얘가 뭐를 해요? 감장을 해요. 너무 어디서 뭔가 많이 봤던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필요해? 조력자가 필요하지. 장원급제한 뒤에 북적을 물리칩니다. 근데 다 생략됐네.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정원자인 장현과 혼인합니다. 호왕이 침공하자 정수정은 대원수, 장현은 중군장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호를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정수정 아저씨 나오고, 정수정 부장 나오고, 그다음에 장현 나오겠죠. 맨날 이 정수정을 구해줬던 사람의 아들인 거야. 서로 남자인 줄 알고 하고 있었는데 얘가 1등, 얘가 2등 했지. 얘가 여자인 거 밝혀진 다음에 서로 결혼시켰지. 그럼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불만이 있겠지. 하지만 그거를 이제 힘으로 누르겠지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전을 해서 대원수 호왕에게 승리하여 황성을 향할 때 우리 호왕
항상 등장하는 뭐예요? 이 개척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오랑캐. 이제 호자가 되게 익숙해야 돼. 이게 오랑캐야, 오랑캐. 청라, 항상 오랑캐. 부정적인 인물들. 이제 시련을 극복하고 이제 국위성할. 그리고 이제 입신양면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강서지경에 이르러 한복하게 묻기를. 어디서 동그라미 쳐야 돼? 항성 동그라미 쳐야 되고 강서지경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런 거에 호흡을 줘야 돼.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어? 황성을 가고 있고 지금 내가 어디예요? 지금 공간이? 강서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체크라도 해야 돼. 이렇게 문제가 황성을 갔니 안 갔니? 황성을 향하고 있었니? 오랑캐를 쳐버라고 가고 있었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떡해. 제발 장소만큼은 찍어라. 한복에게 묻기를 진량의 귀영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우리 아까 진량 어디 썼어? 간신새끼였고 얘가 어떤 과정 속에서 귀향을 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묻는 행위의 인과를 보면 되잖아요. 왜 이걸 물을까? 수심 내는 됩니다. 대원수 분부하되 철기를 거느려 결박하고 한복 등이 듣고 나는 듯 가로가 내실로 들어갈새 진랑이 깜짝 놀라 연고를 묻거늘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한테 고하되 대원수 이를 진량을 잡아들어 장하에 굴리고 녹이 대발하여 묻힌 모해하는 죄상을 문초하니 진량이 당한 살려달라 빌거늘 대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베라 하니 이윽고 무사 진량의 머리가 들이거늘 대원수 제상일 차려 부친께 제사를 드리더라. 내가 한 호흡에 읽고 한 단어를 요약해야 돼요. 심지어 어두운 걸로 만들어졌잖아요. 제상을 치려 부친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거 이 전형성에서도 나오는 부분 뭐예요? 이거 읽어줘? 가치관. 얘가 이 행동을 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뭐다? 효 때문이다. 하나도 어렵잖아. 얘가 황성을 가야 되는데 얘가 목적지였잖아.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춘 이유가 뭐예요? 이 한복 아저씨한테 물어본 이유가 뭐야? 저기서 등장하는 이 진량을 처단하기 위해서였다. 이거 하고 나서 제사를 지우는 그 이유, 모든 메커니즘의 이유는 뭐다? 효 때문이다.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다음 황제 첩서를 올려 황제께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 B 잡혀있죠? 이 첩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나 이길 거야. 이겼습니다. 긍정적인 이제 내용이 있을 거고 중군장 장현을 기주로 보내고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거라에 이르니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치야 하시고 좌각 평북후를 봉하시니 대원수 사은하고 청주로 가리라. 지금 공간 몇 개 나와요? 기주, 경사, 걸하, 청주, 잡아 두 기는 해야 돼요. 외우면 제일 좋기는 한데 이거 수능 특강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했어요? 어떤 식으로 OX 문제가 나와? 중군장 장현과 함께 황제를 만나러 걸하에 들어갔다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중군장 장현 기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해야 돼요. 다음 자선 이때 장현이 기주에 이르러 모친 태부인을 배웠고 전후 사연을 고하되 태부인이 듣고 분해서 말하기를 너를 길러 벼슬이 공부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 없던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올 줄을 어찌 알았으리요? 출근해야지. 전쟁터에서 아마 쪽을 당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부모가 빡친 거지. 여기에 우리 시어머니가 있는데 이 자연이 뭐 한 거예요? 이러는 거야. 엄마 내 부인이 나를 꼽줬어. 감정 나쁘지 당연히. 근데 자견의 다른 부인들인 원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합니다.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옵소서. 태부인이 봐봐 그렇게 여겨 시녀를 정하여 서차를 주고 청주로 보냅니다. 자 끊어볼게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느꼈어야 돼. 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가 변화가 나와요. 심지어 감정 변화가 나와요. 원래는 부정이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서 긍정으로 바뀌는 부분들은요 항상 출제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 긍정으로 바뀌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주변 나머지 우리 부인들 우리 공주님의 뭐였어? 설득이었어. 처음에는 이샹년 이랬는데 우리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 우리 수정이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서 그렇게 여겨까지 됐어. 6월달에 뭐가 나왔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가 나왔었단 말이야. 억셉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럼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느꼈어야 돼.
이 6월달 읽으면서. 그다음에 그래서 뭘 보냅니까? 이제 서찰을 보낸다. 그래서 이 서찰에도 뭐가 있을까? 즉시 감정 봐봐. 징연 진기한 일로 답답하더니 서찰을 보고 기뻐했단 말이야. 그럼 이 서찰에는 이 쌍년 이게 있을까? 아니지. 고생했다 아가야. 내가 이 남편이 철딱선이 없지 않니? 너의 공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화목하게 지내지 않을래? 다 있겠지. 그죠?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라는 감정 보이시고, 이 길에 행장 자력할 때 행동의 인과가 됐죠. 홍군 취삼으로 봉관적이 명월패를 차고 수십 신혈을 거느려 성 밖에 나오니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에게 예하고 두 부인과 더불어 예필 좌정함에 태부인이 지난 일의 감정과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고. 관계가 나빴다가 긍정으로 바뀌었다고요.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겨라. 그래서 관계 변화서 봐야 돼. 그리고 그 관계가 변화된 이유는 잡아야 돼. 18번. 황제는 자신을 총애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상서를 처벌하기로 했다. 우리 오프닝 때 등장했던 얘기죠. 제끼고. 2번. 중관은 정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황제에게 주장한다. 그래서 얘가 누구 편인지 우리 반영하고 있었어야 된다. 여기고. 3번. 정상서는 자신이 소인의 참업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겠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였습니다. 4번.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양의 귀양지를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 되게 그럴싸해. 이게 봐봐. 이 문제를 나온 이유 봐봐. 그래서 실제로 앞부분까지는 맞거든요. 근데 뒷부분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버려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올라가도 돼. 하지만 포인트는 뭐야? 내가 이게 일어나는 공간감이 어딘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쪽에서 그 재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를 지낸다 그 위쪽 있잖아. 그 위쪽을 읽어보면 그 공간에서 처벌한 게 아니라 얘를 끌고 어디로 갖고 와요? 우리 수정 누나한테 앞터에다가 준단 말이에요. 공간에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에 이동이 없잖아. 그거 틀렸어. 결여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내용 자체가. 5번. 원부인과 공주는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을 내세워 태부인을 진정시킨다. 진정이라는 변화와 그 인과구조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9번. 기억과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이 생일잔치 안 와가지고 모함할 기회가 생긴 거 팩트. 2번. 니은, 정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걸 노린 거예요? 이 니은 한번 읽어볼까요? 니은. 황명이 급하오니 쉽게 행장을 차리소서. 실제로 행장을 가서 나빠져 좋아져. 나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번 같은 문제가. 근데 뭐야? 팩트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와 내가 좆되겠네. 와 내가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 이거를 넘기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러고 넘긴 거야. 근데 사실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언급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미터럴한 증거 자료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럼 이걸 듣고 그 다음 라인에 뭐야? 내가 저기로 가면 좆되겠구나. 내가 저기로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언급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느낌 말고 팩트로 찍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느낌으로 푸는 문제도 있어 실제로. 근데 항상 뭐가 우선순위 돼야 돼? 리터럴한 팩트가 먼저 돼야 돼. 특히나 고전소설에서 더. 오케이? 그 다음 20번. A는 이제 징계, B는 이제 첨설였고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3번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를 틀렸으면 사실 그냥 좀 쉽지 않다. 얘는 넘어가고. 근데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 전달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 요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인지 변화는 좀 생각을 해달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21번도 되게 쉬웠죠. 4번에 국가적 영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잘하고 싶었던 거야. 이 장씨 가문의 여성으로서 부녀자의 역할을 더 잘하고 싶었던 방향성이었다는 거죠. 이거 되게 클래식한 문제예요. A, B, C. 이제 그 행위나 이 감정이 이쪽 라인이었는데 이거지? 라고 물어보는 그 라인들. 아주 전통적인 라인들이었으니까 2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다음 소설로 가볼까요? 난 놀랐어. 우리 그 탑10 안에 몇 번이 들어가냐면 29번이 들어가요. 우리 소설부터 봅시다. 29번.
저도 이거 동그라미 5개 쳤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 행동강령을 좀 보여드릴 텐데. 봐봐. 네, 여기까지 하지 않을까? 힘을 내봐. 봐봐.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수업을 하시면 소설이 조금 약해질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소설 작품분들 보여주는 것보다 저는 고전 시가를 보여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랄까 우선순위가 좀 낮아요. 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다 하는 건 물론 좋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번에도 이제 소설이 나왔는데 봐봐. 외부 지문이 나왔어.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방향성은 뭐예요? 보기 읽고 방향성 획득하는 거예요. 자, 보기 읽어볼까요?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되었던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에요. 뭐야? 시대 억압이야. 보기를 기반으로 이 작품은 시대 억압, 자유를 억압당하는 그 민주주의 억압되는 그 시기, 군사 독재 시기, 우리 저번 6월 모의고사에서 등장했었던 그 전문가, 그 유리창 깨부수면서 아들 다 잡혀가는 그 뉘앙스란 말이야. 그 뭐야? 우리 저번에 언급했던 R이라든지 그런 작품들. 나는 겨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봐봐. 리터럴하게 그냥 던져주고 있어. 나의 이 파마늘.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이 행위가 이꼴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 감정 되게 부정적으로 나오거든요. 똑같다, 힘들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하지만 그걸 긍정으로 가야 돼, 부정으로 가야 돼? 긍정으로 가야 되는 거야. 심지어 이렇게 줬잖아, 외부 지문이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산책, 산책이 심지어 실천이야. 산책은 실천이라고. 작품은 처음에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변화 나와요. 처음에는 작아. 근데 점점 산책을 하면서 어떻게 되고? 커지고 있다고요. 그럼 점점 긍정으로 가야 돼, 부정으로 가야 돼? 긍정으로 가야 되고, 하지만 마냥 긍정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뭐가 있을 수 있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구분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걸 줬어. 파마늘이랑 산책이고 외부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근데 봐봐.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내가 글을 읽지 않는 학생이야. 혹은 이제 강사야. 그러면 3번 읽어볼래요?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반죽처럼 변질되었대. 봐봐.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누룩처럼 변질되었다는 건 리터럴하게는 어때? 되게 부정적인 단어지. 하지만 이 글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뭐야? 점점 좋아지는 걸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된대.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3번 찍어야 된다라는 게 스킬적인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맥락적으로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 읽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이제 소설할 때 무슨 얘기를 강조합니까? 갈등을 기반으로 한 주제. 벌써 나왔어. 내적 갈등 존나 해. 자유에 대한 갈망인 거야 그게. 그 다음에 시간, 공간, 그리고 감정 나왔을 때 행위의 인과, 이거 잡으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주체와 행위. 근데 심지어 나는 이게 열받는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럼 나의 행위에 초점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나한테 안 주고 타인에게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볼게.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달이쯤 지나더니 내 겨드랑이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방에 있으면 쑤시고 방에 나가면 씻듯이 낫는다는 것. 까닭을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자, 판단해볼까요? 파마늘은 뭐를 상징한다고? 자유를 상징한다고. 그리고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 뭐예요? 심지어 볼트체까지 찍어 있어요. 방과 밖에 나는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어. 시험지에 방과
밖을 찍었어야 되고. 자, 항상 강조하는 거 뭐예요? 감정 변화가 일어난다? 이건 100%야. 근데 이게 심지어 감정이랑 공간이랑 엮인다? 100%라고. 여기서 부정이었고 여기서 긍정으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고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이는 멀쩡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동그라 쳤어. 이게 내적 갈등이야. 비롯되었다. 밤하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이틀 쑤시는가 하면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세운다는 것은 못할 짓이었다. 나는 제 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뜰도 동그라미 쳐야겠죠. 뜰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이 2달째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지 못해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있었다. 변화예요.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에 거닐게 되면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방과 밖을 또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뜰, 여기가 담을 넘은 거리가 되는 거고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자유로워진다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잡았으면 하나 맞았을 거고 못 잡았으면 틀리는 거고 시간 단축의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가 여태까지 1년 동안 했던 말이 다르지 않잖아요. 이 9월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포인트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장이 갔겠지만 이것도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이게 얘가 독자라고 언급했다는 건 이 책 작품을 뚫고 나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다행히도 요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초점을 두면서 내면 심리를 구체화하고 있다에 이제 28번으로 이제 끝나버렸는데 내가 의료적인 이유를 산책을 강요당해야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었다. 내적 갈등이야.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는 모든 시민이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다. 이게 억압이고 자유에 대한 침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거드랑이는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 리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했었어야 되는 작업은요. 내적 갈등이라는 점에서 존나게 중요하다는 거 보시고 이 내적 갈등의 이유, 이 내적 갈등의 이유가 뭐예요? 외출이라는 거죠. 근데 이 외출이 그냥 하는 외출이 아니라 밤 시간에 하는 외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갈등이 이것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는 결국 결정을 하지. 왜? 안 지키면 뒤질 것 같거든. 그래서 지키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뽑아내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29번을 볼 때 동그라미 5개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특히나 4번.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방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제 할 건데 동그라미가 5개가 쳐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고요? 끊어야 돼요. 근데 이 끊었을 때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주체. 이제 뭘 확인한다? 주어를 확인한다.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봤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리가 인상을 볼 때 여기를 봤을 확률이 되게 높아. 처음 문장을 봤을 때. 그럼 이제 뭐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주어를 반드시 봐야 된다. 이게 엄매에도 똑같이 적용됐어요, 이번에. 봐봐. 4번. 나는.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나잖아. 근데 문제는 어디가 틀렸어? 시민이 정한 규칙이야. 이게 오답이 됐었던 게 시민이 정한 규칙이야. 그래서 나는 하면서 주어 서술로 그냥 고민. 나는 열받는 게 내가 이제 강조했던 부분은 여기였던 거죠. 여기였던 거죠. 그러면 여기가 아마 어긋나 있을 거다. 근데 요번에 문제는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온 거야. 규칙을 정했는데 어디? 이게 뭐예요? 알아요. 국가요. 근데 이게 아주 놀라운 건 이게 주제 의식을 관통해요. 이 억압은 시민들이 만든 걸까? 아니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시민이 만든 규칙, 자유로운 사회. 근데 이건 시민이 만들어 나라가 만들어서 강요하기 때문에 얘가 어긋나는 거야. 이게 정답률 탑 9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문항에서 제일 높은 오답률을 보여주는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느꼈던 거야. 다 답이 맞는데 이렇게 느꼈던 거지. 여태까지 경영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관영어. 또 관영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간략이 뭐야? 이제 끊어있는데 주어, 주체. 반드시 다시 확인할 거.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 이 9월 달에서 제가 느꼈던 인상. 제가 여태까지 방향성을 가고 있었는데 조금 조절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도 여기서 시간 좀 썼어요. 답이 없었거든. 아니 존나게 혼란스러운데 고민이라고 하는 게 좀 오반가? 이렇게 감정을 했지만 끊어 읽으면서 어라? 이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되게 낮았던 부분이 우선순위가 높아진 거예요. 마음에 안 들긴 해. 사실 더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았는데 훨씬 더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지역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뭐야 이게? 지금 여기를 초점을 준 게 아니라 여기를 초점을 줬다라는 건 감정선이 아니라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줬어? 팩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두는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 고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방향성을 좀 열어두고 있자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오늘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소설에서 이 얘기. 좀 더 가봅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겨드랑이에 밤하늘 같은 것이 돋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나는 밤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오늘 경관을 만났다.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이거 화살표 하셨나요? 이게 요것도 나중에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버릇들 진짜 들으셔야 되거든요. 액팅의 인과, 그죠? 우리 불꽃놀이 우리 그거 기억 끝나시잖아요. 그 관촌소필에 나왔었던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엄마들은 혼날까봐 도망간다. 도깨비가 무서워서 도망간다. 이 문제가 되게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화살표 하나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나는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니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인 것을 실감한 것이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독립운동가예요.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간감이죠. 이 은신처라는 공간의 의미.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위에서 레닌이나 김구와 같은 유에 놓은 것만 가지고 알만할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나는 혁명가였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라고 해도 좋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야, 간첩이라는 건 좋아요, 나빠요? 나빠. 근데 이거 좋게 해석해야 돼, 나쁘게 해석해야 돼? 좋게 해석해야 돼. 왜? 지금 이 나라 체계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 체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는 이 간첩은 어때요? 어디서 온 사람일까? 긍정에서 온 사람이 되는 거야. 수능이 진짜 좋아하는 패턴이죠. 표면은 나빠, 내면은 본질은 긍정이야. 나는 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 역시도 분명했다. 도적놈이라도 그렇다. 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도적놈은 아니었다. 그렇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만했는 듯 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거구나. 긍정적이네요.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산적이 나왔으나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설사 내 겨드랑이의 달걀이 영원히 가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의심스러웠고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었다. 마치 누룩 반죽처럼.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좋아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의 인식이 거기까지 닿지 못했던 것뿐이고, 근데 이게 긍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간은 뭐였다? 복이요. 이거를 빠르게 캐치하지 못하면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기적, 병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들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해 왔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고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다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빳빳하고 잘 묶여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옷을 벗었다. 자, 이것도 공간의 이동이었는데 행위가 나왔는데 인과가 뭐였어? 이거 확인하겠다. 맞아? 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 겨드랑이를 들여다보았고 나는 실수하고 말았다. 나는 새끼 까마귀에 그것만한 아주 치사하게 쬐끄만 날개가 돋아다 있었다. 아, 이게 알고 보니까 뭐였다? 파마늘이 아니라 날개였다. 이거 이상의 날개와도 되게 연결되는 작품이거든요. 억압을 벗어나서 나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이런 걸 이제 견뎌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나머지 그 아래에 있는 것도 이제 긍정적인 이 뉘앙스들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인 거죠. 28번. 모르겠어요. 1번. 시간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자, 이거 뭐로 따라가야 돼? 시간과 공간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 2번. 유사한 사건을 반복했다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여지는 있어. 하지만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1인칭 서술자 시점, 나의 시점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긋나 있습니다. 3번.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도대체 이건 왜 자꾸 나오는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 맞습니다. 다른 인물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점. 그러니까 뭘 어필하고 있어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서 나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 서술어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5번. 자, 봐봐. 그럼 수능에도 뭐가 나올까? 서술자가 나올까? 그럼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 이 작품의 서술자가 어떤 결이다. 1인칭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EBS 하실 때 소설 읽을 때 주제, 그러니까 제목, 주제, 서술자 정도는 갖고 가세요. 나머지는 바라지 않아. 읽을 필요도 없어. 소설은 좀 과해. 주제, 제목, 주제, 서술자. 그리고 그 주인공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리고 되게 뭐 독특한 표현들 있잖아요. 반어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판소리계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만 챙겨가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들이 그런 거야. 근데 그걸 다 못해줘. 우리가 내가 작품을 다 어떻게 해줘. 근데 이제 좀 그 평가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샀었던 그런 아니면 EBS 평가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가스터디든 나온 거 있잖아요. 쭉 한 번씩 그냥 넘겨보면서 읽기만 해도 돼요. 귀찮은 짓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좀 나눠서 이렇게 할 건데 아무튼 29번 했죠? 근데 뭐 나머지 넘버링 볼까요?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팩트죠.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2번. 나는 집에서 조정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고는 했다. 팩트. 그래서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뭐 인지해야 돼요? 공간감 나와야 되고요. 변화의 정도까지 인지를 했었어야 된다. 근데 변화의 기점을 공간으로 잡는 문제가 나온다. 5번. 혁명가와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비교해보는 대상이다. 도둑놈까지 나왔었죠. 5번도 괜찮아. 자, 근데 4번이 틀리게 하는 메커니즘이 진짜 어떻게 한 10년 통틀어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주체를 물어보는 문제 되게 많았는데 수식어에 숨겨놓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라. 알겠죠? 그다음 30번 이것도 기억은 은신처고요. 니은은 바이틈이었거든요. 자, 은신처는 왜 갔어요? 경찰 때문에. 바이틈은 왜 갔어요? 나의 날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제일 가까운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행위의 인과 문제는 등장할 것이다. 이것도 또 뭐? 공간과 연결해서 등장합니다. 31번도 나머지도 다 괜찮은데 3번이 또 완전히 원하는 방향성과 비틀려져 있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는 정해졌어. 이거 나빠 보이지? 그냥 사실 좋아요. 이거가 현대시에서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 인상을 비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낚이지 마. 알겠죠? 시간이 좀 남네요. 그 다음 것까지 좀 볼까요? 그 다음 현대시 할래? 고전시 할래? 고전시가 날까? 고전시 볼까? 고전시까지만 보죠. 네. 고전시만 봅시다. 빨리 끝나는 거 보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전 시간은 좋겠다. 큰일 났다. 나 너무 괴로워. 이게 약간 그런 거거든요. 약간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내 탑10을 뽑아 드릴 거예요. 근데 한 번 내가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벗어난 적은 없어요. 이 탑10을 뽑았을 때. 근데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태까지 수능에서 나왔던 작품들이 그 정형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양자 역학이잖아. 사실 누가 뭐 어떻게 알아? 이게 이제 탑10이 뭐 수많은 선생님들이 뽑아놓은 그 교집합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의 주관도 들어가 있지만 이 보편적인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에 가까워요. 이게 이 문학사적으로 이제 넘버링을 했을 때. 그래서 한 10개 정도 했을 때 아마 거의 있을 거야.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매년 친구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때 이거 왜 하는지 몰랐는데 와서 그 10분 남아서 이제 좆됐을 때 이 작품을 알고 있어서 찍을 수 있었어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는 친구들이 매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못하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모의고사와 연결된 부분들은 충분히 보여드리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따로 찍어서까지도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그냥 편하게 같이 읽으면서 아 이건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니까 그냥 듣기만 하실 수 있게 마련해드릴 테니까 자료도 드리고 하나 정도는 나왔으면 했었어. 우리 5개 나눠줬잖아요. 근데 하필 어부다면 야 너 좆됐어 봐봐. 야 6월도 자연 9월도 자연이거든. 야 수능에 자연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제 뭐 나오게? 이제 여성 나와요. 이제 유교 나올 거고. 근데 유교도 뭔가 비틀린 유교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근데 비틀린 유교가 뭐게? 만원사야. 귀한 거 나올 거란 말이야. 이제 여정 뭐 나오게? 우리 뭐 나오게? 저기 청나라 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존나 긴 거. 연예인가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존나 길어요.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남은 75일 남았나요?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정도는 계속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해보자고요. 한 주에 하나 정도는 할만해. 이거 모아서 보려니까 힘든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내용만 사실 알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나가 뭐가 등장했어요? 나가 이제 소유정가라는 작품이 등장했는데 여기가 사실 사제목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조화 이제 가사들이 뭐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한번 가보자고요. 어부단가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1편 역주를 만병팔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늘 낡아는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자연과 인세를 나누고 있죠? 자연 속세. 속세 좋아요 싫어요? 싫고 자연 좋아요. 이거를 어부의 모습과 소정이라는 일역편주라는 배 주라는 공간감으로 표현하고 있죠. 소박한 삶. 굽어보면 천신록수, 돌아보면 만첩청산. 이거 장애물이긴 한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우리 홍진 뭡니까? 붉은 먼지로서 속세를 보여주는 거고 그 장애물을 가둬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장애물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으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강호의 월백하거든. 달도 나왔죠? 강호 나왔단 말이야. 강호 호수. 그죠? 월백 나오는 순간 이거 색채감도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심이라는 감정 역시도 어떻습니까? 욕심이 없다. 어떤 욕심? 속세적 욕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청하의 밥을 싸고 농류의 고기 깨어 자연물들이죠? 그리고 소박한 삶. 노적화총에 뱀에어 두고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어느 분이 아실까? 내가 알죠.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거야. 속세놈들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거야. 패턴이죠. 산두에 한운이 일곱, 수중에 백구난다. 백구 뭐예요? 우리 기러기 갈매기, 그죠? 하얀 애 기러기. 무심코 다정한 것이 이 두 꽃이다. 그래서 자연조화잖아. 그래서 원래 한운도 구름이면 간신으로 될 수도 있고 장애물로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겠고 일생의 시름을 읽고 너를 쫓아 놀리라는 거 뭐로 끝내시면 돼요? 물아일체 하고 끝나야 되는 거. 아주 클래식한 문제였죠. 그다음 나 때마침 부는 추풍 반갑게도 보이는구나. 추풍 계절감 반가워 긍정. 말술이 다 났으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술병 동그라미 풍류.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가 잤구나. 어촌 공간. 놀이가 잤구나 긍정. 흰 두건을 젖혀두고 흰 색채감. 소정을 타고 오니 공간.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의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갈대꽃이 눈이 되어서 뿌리고 있다. 마치 눈 같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각적 침상, 예찬적 태도, 자연 예뻐요. 기억이니까, 디귿이니까. 갈잎에 단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 은순. 해석 나오죠? 물고기 수없이 잡아내요. 풍요. 연잎에 담은 회와
항아리에 채운 술을 먹을 것. 풍요. 실컷 먹은 후에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한가함. 희왕천지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희왕천지 보니까 뭐예요? 아주 이상적인 공간이겠죠? 예쁜 곳, 예찬적 태도.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보니 시간의 흐름. 추월 만강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쉬 읊으며 풍류 배 위에 건너오니 강물 아래에 잠긴 달은 또 어인달인 게요. 위쪽 달 예뻐 아래쪽 달 예뻐 예찬.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아있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에 올랐는데 여기 너무 예뻐서 월궁 같아. 예찬. 물외에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인다. 긍정. 창경을 다투면 내 분에 누리냐마는 즐겨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속세는 주인도 있고 경쟁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못 얻어. 하지만 여기는 존나게 예쁘고 긍정이지만 말리는 사람 없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즐길 수 있어.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을 잊었도다. 아이야 말을 겁내는 방식. 닷들어라 만조에 뛰어가자. 푸른 물풀 위로 강풍이 짐짓이러 귀범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인다. 원근을 기반으로 한 공간의 이동. 잠깐 사이 날개가 돋아서 연잎에 신선이 된 듯. 너무 좋아서 신선. 신선. 이 도교적 이미지가 되겠죠. 자연 좋아할 때. 연파를 해치고 월중으로 돌아오니 동파적벽규인들 흥에 미치겠는가. 동파적벽규 뭐겠어요? 고사 사용을 했고 이 고사는 자연친화 고사겠죠. 근데 여기보다 내가 더 뭐하다? 더 좋다. 자부심. 강호 흥미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자부심 긍정적 가치관. 그러니까 32번 1번 대구 한적함. 2번 너 의인법 무라이체 동화. 3번에 자연경물 모습을 감각적. 시각 색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시각, 청각, 후각. 4번 명령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되는 행동을 제시했죠? 그런데 왜 한 거야?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대. 변화 중요하고요. 변화해야 하나요?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 좋아해요. 틀렸으면 진짜 가만두죠. 빨리 풀어야 돼. 빨리. 5번에 자긍심, 자부심. 너무 많이 나왔어. 33번 이것도 나머지 3번 볼래요?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당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의 노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예찬적 태도. 이게 고르는데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내가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해피하다라는 뉘앙스. 알겠죠? 그럼 이게 수능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임금님이 안 계셔서 나의 이상을 행할 수가 없어서 졸라게 고향에서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들. 34번이 10이거든요. 34번이 탑 10의 이 마지막 라인으로 갈려있는데 내가 보기를 안 읽은 이유는 뭐게? 이 보기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보기예요. 이거 만약 처음 보는 보기였다? 이제 학생이라고 할 수 없지.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 답이 2번이었잖아요. 이유는 뭐게요? 이유는 뭐게? 근데 추풍 뱃놀이의 흥취를 분노오는 자연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자연현상이래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 원래 이 보기 문제는 원래 뭐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감정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주제의식 자체가 감정선이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긍정으로, 긍정적 감정을 긍정으로 나오는 문제가 여태까지 주류를 이뤘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로 나왔게 이게? 팩트체크 문제로 바뀌어버렸어. 얘가. 이 강풍은요 어떤 역할을 해요? 내가 배를 타고 있었는데 여기에 산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산이 멀리 보이게 되는구나의 인과였어.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에서 산으로 옮겨갔니? 공간이 이동했니? 이걸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이질적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감정을 물어봐야 되는 순간에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개인이니 집단이 이 규칙을 만든 게 누구니를 물어봐 버리고요. 이 공간에 이동해서 오는 감정 변화를 물어봐야 되는 순간에서 공간을 이동했니? 시선이 이동했니를 물어보는 지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3점짜리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옵션들이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항상 나오던 구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항상 나오던 건 나왔는데 그게 나오는 그 구간들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인상이 좀 세거든요. 여러분. 근데 뭐 수능에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섞어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상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전날까지도 갖고 있어야 되는 인상이에요. 그래서 제발 이제 이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런 것들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지역적으로만 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계속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현대시 다음 주에 제대로 하자. 내가 한 문제만 좀 얘기할게. 한 문제만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뭐 얘기해보시면 23번 있죠? 23번 틀리셨으면 반성해야 되고요. 빨리 못 풀었어도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BS를 개같이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라는 신경님의 길이라는 작품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이게 인상적으로는 긍정처럼 보이지만 막상 읽어보면 좋아 나빠? 나쁜 거였단 말이에요. 얘가 처음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작품이? 처음에 이 사람들의 착각을 알려줘요. 근데 그 다음에 2차 착각을 알려줘요. 사실 이것도 아니야. 원래 본질은 이거거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의 착각이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긍정처럼 보인단 말이야. 우리 23번에 4번 읽어볼래요? 나는 세상 사는 이치. 긍정이야 부정이야? 너무 긍정적이잖아. 이치래. 내면의 길을 찾아내요.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 상황들에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괜찮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막상 읽어보면 어때요? 세상 사는 이치도 뒤 마지막 줄을 보면 뭐예요? 스스로 깊이 들어가 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 사람도 모른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라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기반으로 이런 문제를 내려고 한단 말이야. 이 시의 주제 의식이나 그런 특징 정도, 해석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몇 초 안 걸려야 돼요. 23번 같은 문제가. 나머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백석의 편지가 좀 까다로울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외부 지문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읽었어야 되는 지문이거든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27번 같은 문제라든지 22번 같은 문제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빠질 수 있는 작품이다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26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말이 돼? 복종이라는 단어에서 존나 이상해야 돼. 길이라는 걸 의인화한 다음에 되게 긍정적인 가치로 떠주잖아. 얘는 우리를 가르쳐주는 존재야. 근데 우리가 그걸 안다고 복종을 해? 이게 EBS를 연계율에 대한 체감이에요. 이게 안 되면 80분 안에 못 풀어요. 그래서 시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다시 볼 필요는 있다. 주제 의식들을 좀 보면서. 오케이? 이거는 다음 주에 하죠. 다음 주에 이제 6월이랑 조금 비교해 드릴게요. 이 6월과 9월 그리고 이제 못했던 그 링크 지문 있죠? 거기까지 연결해서 같이 좀 보여드릴 거고요. 화작은 이제 어제 2학년 친구들이 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해서 화작 설명은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엄매는 또 이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매도 할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엄매도 큰일 났어. 아니 좀 너무해. 예시도 조금 그렇고 그리고 거기서도 행동 강령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아마 다들 느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리 썼을 때 아직도 기억나. 통사 비통사가 나왔잖아요. 통사 비통사. 통사를 외워라. 그래서 거기서 힘이 들다, 힘을 쓰다, 앞에 서다를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예시까지 못 외우면 이건 NG다. 근데 읽어보면 다 맞는 거야. 자 그럼 그때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예요? 그때도 또 주어 봐야 돼. 주어를 봐야 돼. 목적어를 봐야 돼요. 그럼 진짜 을이 들어가야 되나? 진짜 이가가 맞나? 근데 결국 포인트는 뭐였어? 뒤를 보다. 괜찮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뭐야? 뒤로 보다가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뒤르는 목적어인데 뒤로는 부사어야. 근데 이거를 강사가 어떻게 가르쳐? 그걸 선생님 뒤르는 너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다 행동 능력의 문제인 거야. 뒤를이 아닐 수 있는 옵션이 있을까? 까지 가야 얘를 뒤로로 바꿔야 돼. 근데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시간 뺏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화법 문법 딱 들어갔는데 1번이 안 풀리는 거야. 분명히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존나 많은 답이 없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굴러가는 거. 거기가 이제 오답률이 되게 높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영상으로 조금 표현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이거 우리 9월 여러분들 다른 강사님들 거 하나 정도는 더 들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지만 다른 강사님들 뭐 이투스 1타, 메가스터디 1타 그런 분들도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집합도 있을 거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 정도는 더 들어오는 거 추천드려요. 뭐 강민철 선생님이시든 아니면 뭐 여기 신영규 선생님 거든 들어봐. 조금 결이 달라. 본질은 같은데 결이 달라. 근데 그 결이 그 본질을 접근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풀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그분들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9월 정도는 하나 정도는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2번 이번에 드렸던 연계 과제집 있죠? 예, 구성이 9월 그리고 연계 EBS 그리고 이제 소재적으로 연결된 리트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우리 주간지 파이널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주간지 한수 주간지 7회차 맞죠? 7회차까지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4번 한수 4회 모의고사 까지만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바랄 테니까 다음 주까지 잘 배우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근데 안타깝게도 금요일 참석이 없다. 나 가야 돼. 추석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화수목 1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주까지는 수업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시험 보고서 갈 거예요. 그래서 한 4시간 생각하고 오세요. 알겠죠? 혹시 내가 안 된다. 1시부터 한 5시?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1시부터 1시간 40분 수업 시험 보고 그걸로 이제 피드백하고 하셔야 됩니다. 현장감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낸 호흡도 해야 되고 그거 개같이 하면 돼요. 저랑 하나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 챙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그 얘기까지 좀 해야겠다.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가 기출이고요. 하나 EBS예요. 이게 형태 여기가 형태이고요. 여기가 객관론이고요. 여기가 내면론이에요. 여기가 이제 비형태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둘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전형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트랙이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 다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지. 이게 정도의 문제이고 이제 현역이 힘든 일인데 또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돌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테니까 이번 주는 이제 9월 보신 걸 좀 잘 씹으시고요. 이번 주어진 것만 좀 잘 소화해 보시고 억울하신 분들도 있고 이 시험지가 내가 진짠가를 이제 확인해 보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지 굴리면서 한번 더 하고 지금부터는 버티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요 얘기도 하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등급이 2등급에서 2등급이에요. 존나 잘한 거예요. 제가 3등급에서 3등급 됐어요. 진짜 잘한 거예요. 왜일까? 요번에 6월에서 9월로 넘어오면서 1등급에 해당하는 양만큼 그 졸업생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들어오는 졸업생들은 그러니까 6월달에 안 본 이유가 뭘까요? 그때부터 반수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는 실수들이 9월달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등급이 그냥 갈려버리는 거야. 그냥 한 등급이 없어져요. 그냥 아예. 근데 내가 그걸 유지를 했다라는 건 사실 그 내면에서 올라왔다라는 얘기랑 동일해요. 근데 심지어 내가 조금 더 상승했다? 혹은 상승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수능은 거의 안 늘어. 그리고 걔네들은 허수도 되게 많고 실제로 수시로 빠지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9월과 유사한 결로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일비는 하지 않되 그리고 결국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부터는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속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빠져요. 힘이 다 빠져.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이 그렇게 개 망했던 이유가 뭐게요? 9월달에 너무 쉬웠거든. 나 100점이다. 나 90점이다. 나 95점이다. 할 게 없어. 이 정도로 나올 거면 안 읽어도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수능 날 가니까 그래 안 그래? 안 그런 거예요. 야, 해결을 못 보고 갔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왜? 이 정도 난이도면 나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EBS 그냥 내놓고 그냥 간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폼이 떨어져. 적당히 공부하고 이제 적당히 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도 모의고사 한 주에 한두 개씩 꾸준히 눌러가면서 이걸 유지만 하셔도 한 등급을 방어할 수 있다.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다. 이제 해보시면 안 되겠지만 존나 귀찮아, 존나 힘들어요.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맨날 쓰기처럼 70점 맞는데 내가 이걸 왜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수능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견뎌보자고요. 2달 남았잖아요. 최선을 다해봅시다. 오케이?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보죠. 참석하신 분들 좀 나와서 보시고 다음 주에 보죠.